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는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배관팀에 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은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기계팀에 가서 스테이셔너리 팀에 배치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왜냐면 이걸 10년을 해도 이제 10년 정도 하면은 이제 알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단순히 한 10분, 20분 만에 지금 유튜브 설명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개념만 이제 얘기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셔너리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냐, 뭐 크게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거든요. 탱크, 그리고 프레셔 베셀, 압력 용기죠. 그리고 컬럼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워라고 해가지고 뭐 크루드 오일을 이제 끓여가지고 증류하는 그런 탑을 말하는 거고요. 탑. 그리고 히트 익스체인저 이렇게 있겠죠. 그러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어떤 이퀴먼트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제작까지 하는 거를 검토하는 부서를 스테이셔너리 파트라고 하거든요. 기계공학과 전공하신 분들 가면은. 그래서 이제 탱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탱크가 있겠죠. 뭐 어떤 유체를 저장하는 탱크가 되겠는데요. 뭐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오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생산된 뭐 가솔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유체들을 저장하는 탱크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 요건 실제로 이제 탱크를 나타낸 거거든요. 탱크는 보통 이제 원으로 돼 있는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이렇게 계단이 있죠. 왜냐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뭐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걸 탱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레셔 베셀, 압력 용기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압력이 좀 걸려가지고 그 압력을 이제 견딜 수 있게끔 제작된 용기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허리존털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수평으로 놓인 타입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맨홀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열고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 이제 뭐 체크를 하거나 뭐 안에 뭐 다른 어떤 설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인스톨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메인터넌스 할 때 그거를 뭐 빼가지고 클리닝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맨홀을 뭐 어느 이상 되는 사이즈가 되면은 맨홀을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맨홀을 설치를 합니다. 뭐 이런 건 노즐이겠죠. 노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설치되기 이전에, 딜리버리 되기 이전의 사진 같은데요. 구글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제 설치하게 되면 시공팀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을 이렇게 하겠죠. 여기도 이제 뭐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하고, 뭐 여기도 이런 노즐인데 노즐에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레벨 게이지 같네요. 레벨 게이지를 이제 설치하거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티컬 타입이고요. 버티컬 타입에도 이제 요거는 맨홀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요런 경우에는 뭐 인스펙션 홀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8인치 해가지고 이제 뭐 소음 정도 놓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이프가 나중에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컬럼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우리 뭐 여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타워라고도 하기로 하고 컬럼이라고도 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럼이라고 하면 스트리퍼, 뭐 업솔버, 프랙셔네이터 이래 가지고 이제 화학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워는 간략하게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크루드 오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루드 오일을 어디 뭐 중동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히팅을 시킵니다. 히팅을 시키면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뭔가 좀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것들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뭐 487도에서도 기화가 안 되고 액체 상태로 남는 거는 뭐 퓨얼 오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448도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리퀴드는 이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마다 온도가 다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뜨거울 거고요. 그리고 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은 21도씨입니다. 21도씨에서는 이제 가스만 남겠죠. 예를 들면 뭐 부탄가스, 뭐 내추럴 가스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디젤 298도에서도 뭐 리퀴드인 건 이제 디젤을 뽑아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걸 디스틸레이션은 증류를 해가지고
공정을 프로세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컬럼 이렇게 보는데요. 요런 컬럼을 이제 제작하는 것도 기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해가지고, 히트 익스체인저라 하면은 이제 열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 튜브가 있거든요. 튜브.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걸 튜브 사이드라고 하고 이걸 쉘 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튜브 사이드에 뭐 200도의 뜨거운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서 이제 튜브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핫 사이드고, 그러면 콜드 사이드에는 뭐 차가운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차가운 물이 이쪽으로 뭐 10도씨의 물, 워터가 들어간다. 워터가 들어가서 요건 이제 튜브 바깥으로 이제 서로 마주치겠죠. 열교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200도였던 뜨거운 물은 뭐 한 100도씨로 떨어진 거고, 10도씨였던 차가운 물은 뭐 예를 들어서 90도씨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열교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열교환을 시켜주면 뭐 세이빙이 되겠죠. 열교환 시킴으로써 어차피 뭐 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물로 이용해 가지고 뭐 낮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요건 이제 케틀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뭐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뜨거운 뭐 스팀이 들어간다고 할 거야. 스팀이 뭐 슈퍼 히티드 돼가지고 뭐 200도씨 스팀이라고 할게요. 뭐 압력이 뭐 한 20바 정도 돼가지고, 그럼 스팀이 이렇게 이 튜브 사이드로 들어가서 나가겠죠. 그러면 200도씨였던 건 뭐 한 예를 들어 150도씨로 떨어졌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이게 이제 물이라고 치면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교환하는 탑이 많이 있거든요. 요런 기계적인 제작도 스테이셔너리 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하게 엔지니어링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스테이셔너리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발주처가 일을 주겠죠. 우리 이런 공장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제 화학공학 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제 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뭐 탱크가 있으면 이런 탱크, 뭐 10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다이멘션을 계산합니다. 뭐 10m 하이트에 뭐 5m 다이아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P&ID 도면도 만들고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 이 부서들은 이 화학공학 팀이 먼저 일을 안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화학공학 팀도 발주처에서 뭔가를 줘야지 이걸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계공학 뭐 파이핑 팀, 스테이셔너리, 로테이팅, 전기공학 인스트루멘테이션 팀도 프로세스로부터 이 기본적인 화학적인 뭐 덴시티라든지 플루이드가 뭐 워터냐 오일이냐 이런 걸 뭔가 정보를 받아야지 이 부서들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예를 했잖아요. 뭐 화학공학 팀이 뭐 한 달을 일을 한 다음에 도면을 넘겨주면 이제 이게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라고 하고, 이거는 화학공학, 이건 기계공학. 그래서 이제 도면을 넘겨주면 이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공학 팀도 이 발주처나 어디에서 이제 뭐 스펙 같은 걸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화학공학 팀에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기다립니다. 뭐 같이 이제 일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다린다고 할게요. 기다리면은 화학공학 팀에서 딱 한 달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일주일 뭐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일을 안 하거나 뭐 회식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다른 이유에서 이제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원 위크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면 기계공학 팀도 뭔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있는 거죠. 자기 한 달이. 근데 이 화학공학 팀에서 일주일을 늦게 주면은 기계공학 팀은 3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 팀에서는 이제 재촉을 합니다. 화학공학에서 왜 안 주냐, 빨리 도면을 줘라. 그래야지 우리도 일을 시작하지. 너네가 늦게 주면은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야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공학 팀한테 이제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화학공학 팀도 이제 핑계를 대겠죠. 뭐 핑계 아닌 핑계인데 우리도 뭐 발주처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 뭐 이제 핑계 아닌 핑계는 이제 서로 이제 막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여기서 못 받았고, 그럼 기계공학도 이제 스케줄 관리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기계공학을 이제 재촉하겠죠. 너네 왜 이거 뭐
일 시작 안 하냐 하면은 기계공학에서 이제 핑계를 대겠죠. 아, 화학공학 팀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이거 늦게 주는데 우리가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핑계 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화학공학 팀에서 먼저 일을 해서 줘야 돼요. 스테이셔너리 팀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프로세스 화학공학 팀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주면은 그걸 가지고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해요.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뱃셀을 제작하는 업체에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 그 업체들이 견적을 내겠죠. 견적 낸 거 가지고 이제 테크니컬에 대해서 테크니컬 비드 이밸루에이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견적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비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MR은 이제 요게 이제 좀 바뀌었네요, 순서가. 먼저 이제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하고 MR이라고 이제 머티리얼 리퀴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뱃셀 벤더 제작 업체들한테 이제 주기 전에 메테리얼 리퀴지션이라고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리퀘어먼트. 그런 거를 작성한 우리는 어떤 스펙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쭉 적은 것 중에 이제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어태치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MR을 만듭니다. MR을 만들면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벤더한테 보내요. 벤더한테 보내면 벤더가 이제 견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겠죠. 이제 EPC 업체한테. 그럼 EPC 업체가 그 벤더가 견적한 작성한 프로포절 같은 거, 테크니컬 같은 거 보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견적을 했는지 리뷰를 하는 거를 TB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뱃셀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뱃셀 업체가 이제 일을 시작하겠죠. 일을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드로잉 같은 거를 제출하고 뭐 제작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제출을 하면은 EPC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리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벤더 다큐멘터 리뷰 또는 어프로벌 이렇게 하거든요. 어프로벌을 해야지 이제 벤더가 이제 제작을 이제 시작하겠죠. 그 설계 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션 팀이 하는 업무를. 그래서 메케니컬 시트 데이터 작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은, 기계공학 엔지니어들은 이 화학공학과에서 만든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이 기본 화학공학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이제 화학공학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볼게요. 보면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는 말 그대로 화학공학적인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뭐 온도, 뭐 압력, 이 용기 프레셔 베슬의 온도는 59도씨고 압력은 33바다. 그리고 뭐 플로레이스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뭐 가스의 덴시티는 이 정도고 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가스가 들어가서 용기에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리퀴드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퀴드의 덴시티는 이 정도고, 뭐 이런 화학공학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에 디자인 템퍼러처는 120도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미니멈 템퍼러처는 마이너스 29도까지 견뎌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 프레셔는 62바까지 견뎌야 돼. 풀 베큐은 이제 완전 베큐 상태에서도 견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에 화학공학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디멘션을 줍니다. 뭐 아이디는 1.75m 하고, 뭐 하이트는 2.6m로 하고, 뭐 안에 이제 이런 인터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제 이쪽이 이제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가스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파이프가 연결되겠죠. 이쪽도 파이프가 연결되고, 이제 가스가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이제 워터 아니고 뭐 오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퀴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리퀴드가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파이프가 나중에 설치가 될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뭐 다 정보를 줍니다. 뭐 데미스터, 요거는 이제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게 이제 가스 말고 물방울들이 딸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수세미 같은 것들을 가스가 지나면서 이 수세미에 물방울들이 이제 크게 방울방울이 커지면서 톡톡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퀴드가 모이게 되고, 하여튼 이런 프로세스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화학공학에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아까 이러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기계공학과한테.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이제 야 됐지,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줄 테니까 너네 일해, 핑계 대지 말고, 내 핑계 대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기계공학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항상 막 재촉을 하거든요. 빨리 줘라, 그래야지 우리도 일을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화학공학에서 이제 이거를 빨리 이메일로 야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있으니까 너네 빨리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 만들어, 내 핑계 대지 말고 이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스테이션으로 팀에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보고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약간 이제 말 그대로 메케니컬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다이아미터 요런 거, 랭스 요런 거는 이제 아까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보고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적어줍니다. 그냥 보고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일을 하겠죠. 뭐 다이아미터도 모르고 하이트도 모르는데 어떻게 뱃살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줘야지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요거를 보고 이제 여기다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에다 쓰고, 그리고 뭐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로부터 받은 디자인 프레셔, 뭐 디자인 템퍼레처 이런 것들을 다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엔지니어 결정한 거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압력 용기를 만들면은 이렇게 티크니스가 있겠죠. 두께가 있겠죠. 이 철판에 두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VTC라고 하는 거는 vendor to confirm이에요. 그 말은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이 두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뱃살 제작 업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두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쳐놓은 거는 벤더한테 보내면서 이거는 벤더가 뭐 여기다가 적어줘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뱃살 제작업체에 보내면은 뱃살 제작업체가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티크니스가 10mm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헤드는 뭐 15mm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뱃살 업체들이 이제 이걸 채워 넣게 됩니다. 채워 넣어서 이제 다시 우리 EPC 업체들한테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노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뱃셀이 이렇게 있으면 뭐 맨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맨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걸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뭐 요 노즐에 뭐 2인치로 해라. 그리고 가스가 들어오는 뭐 이런 노즐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사이즈는 몇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레셔에 대한 파운딩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 이제 정보를 적어주고요. 가스켓 정보 뭐 이런 것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트란이라고 해가지고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 프레셔는 뱃셀의 탑 부분에서의 디자인 프레셔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풀 스태틱 헤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여기에 리퀴드가 찰 수 있잖아요. 근데 리퀴드의 이 부분은 이 스태틱 헤드 때문에 여기 압력보다 여기 압력이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디자인 캘큘레이션을 하라는 말인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줍니다. 어떤 스펙을 따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아까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안에 뱃셀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맨홀이 있고 여기다가 설치하는 인터널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이제 장치 같은 거를. 근데 이 장치를 이제 맨홀 설치할 때는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여기서 볼팅을 하고 조립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 하나의 무게는 20kg를 넘으면 안 돼. 왜냐면 20kg 넘어버리면 사람이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20kg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용접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용접 파트에 대한 뭐 비파괴 검사, 그거에 대해서 뭐 100% 레디오그래피를 해라. 뭐 버트 웰딩한 부분에서는 100% 레디오그래피 비파괴 검사를 해라. 뭐 이런 스펙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뭐 티크니스도 뭐 쉘의 미니멈 뭐 티크니스는 뭐 헤드, 쉘 헤드, 스커트, 쉘 납비 6mm보다 낮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스펙을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스펙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인 드로잉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공학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만들었죠.
데이터시트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요. 내 핑계대지마 하면서 너네도 빨리 일해. 핑계대지 말고. 그럼 이제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프로세스 데이터시트, 화학공학과 사람들이 만든 프로세스 데이터시트 보고 메케니컬 데이터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페이지로 된 거. 만들고 요거를 이제 이메일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뭐 이거는 이제 기계가 될 수도 있고 화공 전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프로젝트 팀에다 보냅니다. 프로젝트 팀에다 보내면 여기서 이제 MR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베셀 업체에다가 어떤 이런 MR을 주기 전에 요걸 이제 취합을 합니다. 뭐 이제 기계에서 쭉 쓰겠죠. 뭐 우리의 뭐 리퀄먼트는 어떤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메케니컬 팀에서 만든 메케니컬 데이터시트를 붙여줍니다. 어태치먼트로. 그래서 요렇게 대한 다큐멘트를 베셀 구매팀한테 이메일로 보내요. 이제 구매팀한테도 야 내 핑계 대지 마 하고 이제 구매팀한테 너네도 이래 하면 이제 구매팀에서 이거를 이제 베셀 업체가 A, B, C, D 업체가 여러 업체가 많겠죠. 이걸 이제 쭉 똑같이 뿌립니다. 뿌려서 이제 견적을 받겠죠. 견적을 받아서 A, B, C, D 업체 중에서 테크니컬적으로 만족하고 가격이 제일 싼 업체를 선정을 하겠죠. 구매팀에서. 그러면 이제 스테이셔너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겠죠.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MR을 프로젝트 팀이랑 같이 이제 작성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이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MR에다가 어태치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는 메케니컬 팀을 재촉을 하겠죠. 야 빨리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 내놔. 그래야지 우리가 MR 만들고 어태치먼트 시키지. 그러면 이제 메케니컬 팀에서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도 화학공학 팀에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못 받았어. 우리도 받아야지 일하는데 못 받았어. 이제 화학공학 팀 때문에 못한다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제 화학공학 팀에서는 이제 또 우리도 뭐 발주처에서 못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 단계에 어떤 부서가 일을 못하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 팀이 첫 번째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케니컬 팀한테 줘가지고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 작성하고 이 데이터 시트 작성한 거를 프로젝트 팀한테 주면은 프로젝트 팀에서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MR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MR을 이제 구매팀한테 보내고 구매팀에서 베셀 업체를 가장 싼 업체 그리고 테크니컬적으로 만족하는 업체를 결정을 해요. 그럼 결정한 거를 가지고 이제 베셀 업체들이 A, B, C, D 업체들이 테크니컬 자기네들 프로포절을 내겠죠. 그럼 이 프로포절들을 또 이제 구매팀에서 메케니컬 팀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메케니컬 팀에서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걸 우리가 테크니컬 비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이 선정하기 전에 A, B, C, D 업체가 테크니컬적으로 만족을 하는지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D랑 C는 메케니컬적으로 만족을 못해. 형편없는 업체야. 그럼 A랑 B가 형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구매팀에다가 인폼 해주겠죠. 그러면 구매팀에서는 이제 C, D는 디스퀄리파이 시키고 A, B 업체 중에서 이제 가격이 싼 업체, 뭐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이면 A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A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A 업체한테 이제 일을 시키겠죠. 그럼 A 업체가 자기네들 이제 베셀 제작하기 전에 도면 같은 거를 이제 EPC 업체들한테 이제 보냅니다. EPC 업체한테 보냅니다. 메케니컬 엔지니어한테. 그럼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벤더 다큐멘트라고 하는데 이 도면들을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서 이제 아무런 실수도 없고 완벽해 하면 이제 어프로브를 하면은 이때서야 이제 이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베셀 제작 업체들이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어프로브를 나기도 전에 이제 베셀을 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변경이 되거나 실수를 찾아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우리 벌써 제작했는데 뭐 바뀌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완벽한 거는 도면이 완벽하게 어프로브를 난 다음에 제작하는 게 FM입니다. FM.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셀 업체들한테 아까 이제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주잖아요. 그럼 베셀 업체들이 이건 베셀 업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는 베셀을 디자인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이제 컴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 장면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기계공학과 전공하면 학교에서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CAD라든지 카티아 이런 거는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프레스도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컴프레스를 가지고 베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아이디는 얼마고 집어넣어 주겠죠. 인풋을 시켜 주겠죠. 그럼 이게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쭉쭉쭉쭉 막 합니다. 그래서 틱스는 얼마고 뭐
이게 뭐 윈드 로드도 있겠죠. 그래서 윈드도 견딜 수 있는 티크니스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계산 결과값을 레포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 컴프레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레포트로 PDF로 이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변환한 거를 제가 이제 나타내 봤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베셀 넘버 이렇게 쭉쭉쭉 적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산된 값을 컴프레스 소프트웨어가 이런 거를 이제 PDF로 컨버팅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주고요. 뭐 이렇게 계산된 거를 쭉 이렇게 이제 이거를 계산 레포트를 메케니컬 엔지니어, EPC 엔지니어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이런 걸 이제 리뷰를 쭉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맥시멈 얼라워블 익스터널 프레셔, 뭐 온도는 뭐 120도. 요거는 이제 아스메 코드의 이제 어떤 항목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서 레포트를 도출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도출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계산을 바탕으로 뱃살 제작 업체가 제작 도면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너럴 어렌지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뱃살을 만들 거야 라고 이제 도면을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뱃살 업체가. 그래서 이런 뱃살 업체가 제작한 이제 도면을 EPC 업체들한테 메케니컬 엔지니어한테 제출하면은 뭐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이제 이걸 보고 이 노즐은 여기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노즐에 대한 디테일한 이거 노즐이죠. 노즐에 대한 디테일한 도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은 이런 걸 다 리뷰를 하고 뭐 코멘트 할 건 하고, 이거는 왜 뭐 띠끄리니까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도면을 완성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완전히 코멘트가 없다,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제작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계공학과 전공하신 분들이 메케니컬, EPC, 스테이셔너리 팀에 들어가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화학공학팀 프로세스 엔지니어한테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한 거를 프로젝트 팀한테 이제 줘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그 MR을 머티리얼 리퀴전이라고 하는 뱃셀 업체, 제작 업체한테 주기 전에 이제 다큐멘트를 쭉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 메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어태치 시켜서 요 만든 요거를 이제 MR이라고 하거든요. MR을 이제 구매팀을 통해서 각 뱃셀 업체한테 쭉 뿌립니다. A, B, C, D. A, B, C, D한테 뿌리면은 요 A, B, C, D가 이제 자기네들 이제 프로포저를 내겠죠. 자기네들의 견적된 뭐 테크니컬 레포트를. 그래서 이 레포트를 리뷰를 합니다. 테크니컬적으로 만족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 리뷰 작업을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해요. 그래서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AB 업체는 안 돼. 그래서 CD 뭐 업체만 이제 메케니컬로 돼 하면 이제 구매 업체에서 CD, CB, CD 업체 중에서 이제 가격이 싼 업체를 정해요. 뭐 D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D한테 이제 일을 주는 거죠. 계약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하면은 D 업체가 자기네들 아까 만든 이런 뭐 컴프레스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런 제작 도면을 메케니컬 엔지니어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밴드 다큐멘트 리뷰를 해요. 리뷰를 하고 이제 어프로브를 해주겠죠. 그럼 어프로브를 하면은 뱃셀 업체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잡았으니까요. 개념으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는 일이 더 많고 디테일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구독하시고 감사요 누르면은 제가 좀 더 좋은 이런 실무 경험을 만드는 비디오 만드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